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설 지출은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2월의 PMI는 현재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상하종합지수는 9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시장이 앞으로 유망한지 자세하게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웨이 CFO 최고 재무 책임자 멍한저우가요, 캐나다를 고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캐나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한저우를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맞불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주 금요일장 급 하락했었던 국제유가가요, 다시금 상승 반전하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오펙의 감산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악화 우려 때문에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요, 중국이 올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MSCI 지수예요. 중국 A주 주식이 편입되는데 이것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서 우리나라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수 스타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한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요,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중국 화웨이사의 멍한저우 부회장 이 CFO가요, 캐나다 정부와 국경기관, 연방 경찰 등을 지금 고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MWC가 이제 개최가 이제 끝났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 조금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이 CFO 같은 변호인은요, 이제 1일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멍 CFO가 캐나다 정부를 고소한 이유는요, 이 캐나다 당국이 이제 명 부회장으로부터 정보와 증거를 입수한 방법이 심각한 위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가 이제 지난해 12월 1일이었죠. 일반적인 세관 검사를 가장해서 이제 CFO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일부러 이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멍한저우 CFO는요, 지난해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가 됐었죠.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멍 CFO 측은 이제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가 의도적으로 체포 이유를 숨긴 채 CFO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이 비밀번호를 입수해서 불법적으로 이 내용을 열람을 했다라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반대로 캐나다 당국이 멍한저우를 체포한 이유는요, 이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 때문에 이제 CFO를 체포를 했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이 미국 법무부는요, 멍한저우 CFO가 이제 지난 2009년이죠. 화웨이 자회사인 홍콩에 소재한 스카이콤이라는 이 회사를 이란과 거래를 해온 혐의로 이 캐나다 당국에 멍한저우 CFO의 체포를 요청했는데요. 이 멍 CFO가 홍콩에서 이제 멕시코를 가기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이제 잠시 있을 때 이 경유했을 때 정보를 입수하고
협조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멍 CFO는요, 캐나다의 가택 연금 중입니다. 지금 멍 CFO는 앞서서 이 3번의 보석 심리를 거쳐서 1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 지금 석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멍 CFO 측은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이제 원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제 나의 권리를 이제 침해했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캐나다를 고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와 다르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좀 그렇게 전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 게 화웨이의 CF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안 좋은데 무역 협상 전반적인 이 타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잘 흐르고 있다, 이러한 말이겠죠. 지금 합의가 만약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이제 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양측은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이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중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제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다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이 발언은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미국 팀을 끌어왔었던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했던 발언과는요, 사실상 좀 대비가 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27일이었죠. 이 미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출석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아직 합의 전까지는 많은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중국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긍정적인 이 발언을 한 것과는 좀 다소 상충되는 발언이어서 이 백악관 측에서도 이제 조금 뭐랄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려를 이제 낳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요점이겠죠. 또한 지금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우선 미국에게 한 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 측에 밝혔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대두 등의 농산물 수입 확대와 더불어서 이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이죠. 이 시노펙이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업체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이제 양측이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 그리고 합의 의행 등을 이제 점검할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이제 이러한 협의 사항을 놓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이번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는지가 궁금한데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캐나다 출입국 관리소하고 연방경찰 등의 이제 당국은요, 이제 아직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애매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미국 연방법무부가 이제 멍 CFO, 스카이콤 등의 이제 화웨이 자회사 2곳에 대해서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그리고 기술 절취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 캐나다 정부의 이제 멍 CFO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멍 CFO는 이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멍 CFO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의 창업주의 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요즘 말로 좀 금수저로 좀 태어난 이제 그러한 분인데, 이 멍 CFO의 아버지 이제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과 이 중국 정부는요, 이 사건 발생 후에 계속 이제 미국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캐나다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 절차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멍 CFO 사태로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캐나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와 다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에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는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잘 되는데 캐나다와 중국의 지금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지금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27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정도로 협상이 진전됐다라고 이제 전했고요. 양측은 중국의 농산물 그리고 이제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이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만큼 지금 이제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LNG를 이제 수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라고 전했고,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양측이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합의 이행을 점검할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합의가 이루어진다,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는요, 급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뉴욕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전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세, 한마디로 상당히 변동쟁세가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월물 WTI 가격은 1.4% 상승한 56.5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요, 이 산유국 감산 관련 정책과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 등을 조금 주시한 모습이었고요. 일부 외신은요, 오펙과 러시아 등의 이제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 회의에서 감산 합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펙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감산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지만요, 이 산유국에서는 감산이 지속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윗을 자주 즐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펙의 비판을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유가가 높다 라고 딱 5글자를 이제 트윗에 이제 글에 남겼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이제 감산의 이제 여부가 어떻게 되냐에 이제 상당히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제 감산 의지를 의심받아 왔던 러시아 또한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말에는 산유량이 지난해 10월보다 22만 8천 배를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는 이제 3월에는 감산 합의 이행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점 강화되는 점도 유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중국은 이제 농산물과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이제 낮추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 미국은 이제 작년 중국의 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의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지금 로버트 라이트 이 무역 대표부는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제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만큼, 지금 이제 유가와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상당히 이제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내 정치 이슈를 비롯해서 이제 무역 협상에 관련해 여기까지 이제 갈 때까지는 변동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유가에 대한 이제 매매 전략도 잘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양국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직접적인 협상은요, 이제 진전이 좀 이루어졌지만요, 이 세부 사항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는 게 이제 배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국 12월 건설 지출 부진 등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속하는 점도 유가 상승을 조금 제한한 모습 보였고요.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도요, 이 장 초반에 무역 협상 기대로 상승 출발했지만 이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요, 이 트럼프가 이제 유가 비판 트위트에 유가가 높다라고 얘기했던 이 비판의 이후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제 원유 시장의 상승 기대는 이제 여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ING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유가 상승의 많은 부분이 이 숏 커버링
대통령 영향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롱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금 시장 심리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제 조금 시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지금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현재 지금 56달러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지만 만약에 52달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가 이탈을 했을 때는 이제 40대 초반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얘기한 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결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반영이 됐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이제 경협주 같은 것들이 이제 오후 2시 그날 오후 2시 이후에 거의 2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G3 정상회담에 나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경협주 이외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될 것인가,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이제 그런 자금을 유출한 것을 이제 어디 쪽으로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제 좀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 또한 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측근들, 공화당들도 이제 좀 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랜드풀 상원 의원이 해당 결의안을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제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수전 콜린스 의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그리고 톰 틸리스 의원은 이미 앞서서 결의안에 이제 찬성했다고 이제 밝혔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이제 확보가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이제 찬성표를 던질 경우에 51에서 49로 통과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이제 4명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대선에 8명이 출마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재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 이외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사람들도 이 셧다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에게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민주당 쪽으로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의회에서 이제 뒤집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3분의 2 이상 지지로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의석 분포상 이제 불가능한 일로 이제 보이고요. 따라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다른 당에서 뭐라고 한다 한들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이길 수는 없다라고 볼 수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정가에서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대표적인 종목들은요, 나스닥 지수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모두 조금씩 오르면서 약간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약간 다소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매 전략. 오늘은 골드, 그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 그리고 나스닥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상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산유국들이 지속적인 감산 의지에 따라서 유가는 다시 이제 어제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상승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일단은 4월물 WTI 현물 가격이 1.4% 상승 56달러에 이제 장을 마감했고, 선물 가격 역시 1.2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오펙과 러시아 등의 주요 산유국이 이제 6월에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도 이제 유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유량이 지난해 지금 10월보다 22만 8천 배를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밝히면서
현재 지금 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좀 짧은 매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어제 저가가 바로 55.81이 됐는데 이제 55.80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가는요 57.00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전략 그대로 갔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를 이제 어제와 비슷하게 이제 짧은 매수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55.80 현재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지지 라인, 현재 이 지지 라인까지는 이제 박스권 플레이 한마디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가되 오늘은 조금 짧은 매수를 보시라. 현재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5.80이 깨지면서 밀리거나 아니면 57.35가 돌파돼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제 추세를 좀 따라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볼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이후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제 빠르게 조금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무역 협상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조금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제 나스닥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레벨 대를 이제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선물 기준으로 7,175포인트 이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7,175포인트를 아직도 돌파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도 잠시 이제 돌파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점이 거기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저항을 맞고 7,074포인트까지 밀렸던 점을 확인해 보면 현재 지금 7,175포인트가 이제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오늘도 조금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확실히 조금 돌파가 됐다라고 봐야 할 때는요. 이 7,200포인트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7,200포인트가 이제 확실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봉이 지금보다 더 상단에서 그려져서 양봉으로 마감할 경우로 보시고요. 일단은 7,175포인트에서 짧은 매도를 좀 지속해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7,175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수로 좀 전환을 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 한번 볼게요.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급락했습니다. 이제 상당하게 이제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추세선에 현재 지금 딱 걸린 상황입니다. 일단 1288.5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딱 걸린 상황이고요.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골드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최근에 낙폭이 이제 워낙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은 봤을 때도 딱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이 1288.5달러 현재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 이제 밀린다는 전략으로 일단은 매도 플레이를 좀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 이제 1288.5에 안착을 한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매수로 조금 대응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내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달러 지지가 계속되고 골드가 약간 급락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코너 모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영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지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요,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9개월 만에 이제 그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00포인트를 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심지어 이제 장중에는 3.23% 뛰면서 3,090.8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3.57포인트, 1.12% 상승을 한 3,027.58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4.03%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이제 줄여서 34.64포인트로 2.21% 이제 상승한 1,599.48에 마감을 했고요. 상해 증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홍콩 증시까지 역시나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47.42포인트, 0.51%죠. 상승한 959.59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HGX 같은 경우에도 68.59포인트, 0.6% 상승을 해서 11,575.53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지수랑 HGX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각각 1.49%, 2.2%까지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 이게 이제 최종 단계 파이널 스테이지에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보도가 이제 중화권 증시를 좀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까지 이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이머징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데, 상해 증시, 그러니까 무역 협상 이슈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러 가지 이제 경착륙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한 2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3일부터요, 최대 정치 이벤트죠, 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양회란 어떤 이벤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큰 회의라고 보시면 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랑 그다음에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정협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거의 매년 같은 기간에 열려서 양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은요,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리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6.5%가량에서 6%대 초반으로 이제 낮출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조금 가장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 업무 보고에서
재정 적자 목표치랑 국방 예산 등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날 이 그 재정 적자도 상당히 좀 전망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또 경기 하방 압력을 대처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양해를 통해서요, 외국인 이 투자 법안이 또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 투자자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이 자본시장을 뭐 완벽히 개방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허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투자 보호책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외국인 투자를 추가적으로 촉진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중국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그 지금 베트남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쪽으로 그 투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신규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단 이제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해외의 자본이 중국 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로 설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여지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제 쪽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 뭐 산업이나 아니면은 지금 증시 이러한 부분들에 모두 영향을 좀 같이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본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이슈에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중국 내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번 양회는요,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발표 외에 또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양회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니면은 이슈들을 이제 조금 많이 생산해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번 양회를 통해서 4K 그러니까 초고화질 쪽 전송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 5G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들을 신기술로 좀 보여주면서 중국 IT 굴기를 이제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국에서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AI 여성 앵커 양회에서 이제 첫 선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어랑 영어 뭐 두 가지 버전으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뭐 AI 쪽에 대한 그 기술력 그리고 새로운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5G를 통해서 이제 4K 방송을 이제 선보인 이런 이제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IT 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회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이제 이벤트들을 이야기를 좀 뭐 전 세계 시장에 좀 알리는 그런 기회로 좀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양회 때요,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집법의 이 법적인 기반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공산당 창립 100주년 목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통치 강화가 또 강조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제 뭐 지방 분권으로 해서 사실 뭐 주마다 이제 그 법안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경제 세법 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구획이 나눠져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력에서 뭐 내려오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뭐 비추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미국식으로 바로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과도기의 혼란을 막는다라고 하면은 좋든 싫든 중국은 어쨌든 시주석으로에 대한 권력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미칠지는 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만 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도 주변 국가의 협력이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뭐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외인 투자 법안을 또 마련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시에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양회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주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실려 있을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양회가 일단은 뭐 양회 쪽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조금 더 포커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중국 쪽에 대한 그 향후의 경제랑 그다음에 정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이제 좀 가장 좀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고, 일부에서는 뭐 일자리 쪽이 역시나 이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는, 또는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쪽으로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자리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초점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SCI 지수가요, 중국 A주 주식의 편입 비율을 4배로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국내 시장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MSCI 지수 이거는 좀 뭐 매년 이슈가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이매징 그 지수가 현재 0.7에서 3.3%로 이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외국인 자격증 이런 지금 중국 A주 같은 경우에는 상해랑 선전증시에서 상장한 내국인 거래 전용 주식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랑 중국에서 취업증을 받아 체류 중인 경우에만 이제 셀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업한 차이나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MSCI 이머징 지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A주의 시가총액을 세 단계, 그러니까 5%에서 20%로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이제 좀 밝혔고, 5월에는 5%에서 10%, 8월에는 15%까지, 그리고 11월에는 20%까지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치로 이제 90조 정도가 새로 중국에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비중은 0.7%에서 이제 3.3%로 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비중이 조금 작아지게 되고 또 외국인 투자금은 그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매매 기업, 매매 전략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수정방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게 이 앞전에 또 이제 중국 주류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수정방 같은 경우가 일단 매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20억 위안을 작년 1분기부터 이제 3분기까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막 96% 정도에 이제 좀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급 주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4.2% 이제 감소를 해서 매출 비중이 일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고급 주류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가 주류는 좀 감소하고 중고급 주류가 이제 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랑 마진 개선이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42.000 위안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8.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4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요, 수정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태주 오량액과 더불어서 중국의 3대 명주를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요, 기주 모태주에 대한 설명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매 신호를 주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상승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기주 모태주와 수정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망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주 모태주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수정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귀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조만간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주모태주는 이미 좀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 새롭게 수정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귀주모태주랑 지금 수정방이랑 한 7대3 정도 비중으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대형주 성격으로 귀주모태주. 물론 이제 수정방이 작은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지금 귀주모태주가 워낙 말씀드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를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똑같이 고급 증류주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정방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주모태주는 또 대형주인 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에요.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MW 2019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제 성행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중국 내에 있는 IT주들 중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IT 관련된 종목들, 중국에서 IT 관련된 종목은 여러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ZT 같은 종목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도 좋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업종 대표주, 시총 상위주 종목으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소형 개별주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움직임이 좋을 때 이제 귀주모태주처럼 시총 사이즈랑 업종 대표주 먼저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으로 수정방이나 아니면 기타 종목들 하단권이나 또는 시총 사이즈, 시총 2위, 3위 또는 주가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은데, 일단은 IT 쪽 관련해가지고는 ZT나 아니면 BOE, 이런 화웨이, 샤오미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업종 대표주에서 BOE나 화웨이, 샤오미 등을 노려보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나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형유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